네, 안녕하세요. 댕기왕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뒤로 읽는 책 코너로 첫 번째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뒤로 읽는 책 시간은요, 그 돈아까 카페에 있는 추천 도서들이 있잖아요. 예, 그 추천 도서들 중에 한 권을 제가 선정을 해서, 그 추천 도서 안에 있는 인상 깊은 구절들을 조금 추려서 제 생각들을 덧입혀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오늘 첫 번째 책으로는요,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피터 린치 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분량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조금씩 나누어서 그렇게 방송을 하고 또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주식 투자에서 상식으로 성공하는 법. 상식으로. 아이고 빨간색으로. 상식으로 두께를 좀 키울게요. 상식으로 성공하는 법. 최근에는 그 2017년 개정판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읽은 책은 이제 2009년 버전인데 아직 읽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한번 2017년 개정판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것은요. 1부 투자 준비 편에서 펀드 매니저가 되다,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의 똑똑한 바보들까지 1꼭지, 2꼭지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1꼭지, 2꼭지 분량이 좀 많기 때문에 또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 능력엔 유전적 요소 따위는 없다. 타고난 감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주식 투자를 하려면 타고난 뭔가 감각이 있어야 된다. 아니다. 타고난 감각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분석해서 제대로 올바른 방법으로 투자를 한다면 뭐 거기에 어떤 타고난 방법이 있겠는가? 그런 방법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 네, 이렇게 생각이 다 다르실 수 있겠죠. 보통 이제 이 감각이라고 하면요, 매매 감각을 얘기하죠. 매매 감각, 사고 파는. 그래서 기가 막히게 위에 아래에서 사서 위에서 팔고 또 아래에서 팔고 위에서 팔고 이런 감각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뭐 분명히 이런 감각이 타고난 사람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 주변에 어떤 사람한테 이걸 봤어요. 예. 진짜 그 사람은 이 타고난 매매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근데 과연 이게 개인 일반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는 개인 투자자한테 중요한가? 예, 매매가 중요한가? 만약 이렇게 주가가 움직인다면 여기서 또 팔면 어떻습니까? 또 여기서 사면 또 어떻습니까? 정확한 매매 감각이 없어도 대충 지금 상황은 이 상황이구나. 지금 상황은 이 상황이구나. 앞으로 기업이 우상향하겠구나. 앞으로 기업이 횡보하겠구나. 앞으로 기업이 우하향하겠구나. 네, 이 정도만 알아도 저는 타고난 감각이 없어도 뭐 주식 투자를 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피터 린치도 똑같은 얘기를 했죠. 주식 투자 능력엔 유전적 요소 따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19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미국은 전반적으로 주식을 불신했다. 지금 한국 상황과 거의 똑같죠? 네, 주식을 다 불신하고 있죠. 주식 잘 하면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주변에 보니까 주식 투자로 삶이 윤택하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 아니, 별로가 아니라 아예 없더라. 네, 주변에 만약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만약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인식이 다르겠죠. 그쵸? 네, 근데 없더라. 그리고 그냥 단순히 뭐 이런 단기적으로 뭐 급등주를 받아서 급등주에 투자해서 크게 단기에 크게 벌었더라라는 얘기만 듣고 주변 친구들의 얘기만 듣고 이렇게 따라와서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단기 수급 뭐 테마 급등주 정보주 뭐 이런 것만 이렇게 투자를 해서 또 깡통을 차는 그런 경우도 많죠. 어쨌든 지금 전반적으로 주식을 불신하는 시대였다. 미국도 1950년대부터 60년대까지요. 그리고 아마 1980년대까지도 그랬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85년도에
레이건 대통령이 401k 제도를 실시를 하면서 모든 국민들이 앞으로 노후 생활이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그 어려운 노후 생활을 향후 은퇴하고 근로소득이 끊겼을 때 그나마 윤택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우상향하는 주식시장을 사는 거다. 주식을 사는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401k 제도를 실시해서 월급을 받으면 이 월급의 뭐 10%라든지 이렇게 무조건 이제 주식을 사게 만드는 그런 제도를 실시를 하였죠. 지금 보니까 어떻죠? 그때 주식을 계속 뭐 20년, 30년 샀던 분들은 지금 은퇴를 해서 조금 더 윤택한 삶을 살고 있겠죠. 그 미국에서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기에는 미국에 사시는 401k 제도 수혜를 입으신 분들이 얘기를 하기에는 내가 분명 여행을 1년 갔다 은퇴하고 여행을 1년 갔다 왔는데 1년 동안 자산이 더 불어나 있다는 겁니다. 왜냐? 주식이 올랐기 때문에. 그죠? 이런 신기한 경험도 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기간 동안에는 주식을 불신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1980년대가 아닌 내가 어렸을 때 이때가 역사상 최고 강세장이었다. 1980년대가 강세장이었죠. 그리고 삼촌들은 그러나 그때도 주식 투자를 도박장 주사위 노름처럼 취급을 했다. 이 시기가 지금의 한국의 시기죠. 아니 강세장이라는 게 아니라 인식 자체가요. 그죠? 인식 자체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나는 시장을 예측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배웠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시장을 예측하기 힘들다. 그쵸? 최근에 그 IMF에서 전 세계 GDP 성장률을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죠. 근데 그런 뭐 IMF든 뭐 전 세계 은행이든 뭐 경제 연구소든 매년 이 경제 전망을 하죠. 경제 전망 그리고 증시 전망도 하죠. 증시 전망. 근데 이게 제대로 맞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요? 단 한 번이라도? 매번 틀립니다. 그만큼 이거를 예측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변수가. 그 변수를 모두 숫자로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도 뭐 한국 시장에서 점쟁이들처럼 뭐 경제 전망이 이럴 것이다. 2019년도에 증시 전망이 이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물론 뭐 그분들 나름대로의 그런 이유들이 존재를 하겠지만 결국 확률은 50%다. 맞을 확률은 50대 50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확신을 해서 얘기를 해도 안 되고 확신을 해서 믿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죠? 어쨌든 뭐 이런 전망을 하고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하는 것들은 또 공부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하는 건 좋지만 맹신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시장을 봤을 때는 시장의 온도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경제 전망 이렇게 하는데 그 전망들이 보니까 올해 그렇게 뭔가 뜨거운 장세가 펼쳐지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뭐 이 정도만 보시면 되죠. 그죠? 그리고 또 뭐 경제가 전망이 안 좋으면 혹시 이런 안 좋은 전망들이 이미 주가에 선행이 돼서 반영된 것은 아닌가? 이 지금 주식시장 환경, 증시 환경 자체가 이미 자산 가치로 영업 가치는 인정받지 못하고 오로지 자산 가치로만 평가를 받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이 경제 전망이 안 좋다고 해서 여기서 과연 더 하락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마 전망 자체가 좋다는 전망이 없을 겁니다. 전망 안 좋다. 과거에 보시면 2006년도로 보시면 2007년에 뭐라 그랬을까요? 대부분이 전망이 안 좋았습니다. 강세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 했는데 올라가 버렸죠. 2005년에는 어떻을까요? 2005년에는 2006년도에 강세장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2006년도에 횡보를 했죠. 증시는 2005년도에는 또 엄청나게 올랐었죠. 그리고 2004년도에 전망을 했을 때 2005년도는 어땠을까요?
예, 엄청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2004년도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죠? 근데 2005년도에 디리링 그죠? 오르고 나니까 2006년도에도 또 강세가 될 거라고 했는데 아니 웬걸 횡보. 이게 횡보하다 보니까 2006년도에는 네, 안 좋아질 것이라고 했는데 디리링 올라버렸죠. 예, 그만큼 전망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예, 그래서 사실은 큰 의미는 없다. 예, 관상용으로 그냥 보는 것은 뭐 괜찮겠지만 큰 의미는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투자를 안 할 건가요? 예, 투자 안 하실 건가요? 결국엔 어떻죠? 네, 증시가 안 좋아도 가는 종목은 있다. 예, 또 증시가 올라도 못 가는 종목은 또 못 간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기 위에 쓴 것처럼요. 예, 결국 돈을 잘 버는 올해 돈을 잘 버는 또 돈을 잘 벌 수 있는 예, 아니면 턴 어라운드가 일어날 수 있는 예, 그런 종목들 위주 아니면 이런 4차 산업에 관련된 예, 이런 섹터든지요. 예, 이런 종목들을 선별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예, 매달 예, 월급처럼 예, 조금씩 조금씩 투자해서 모아나가는 예,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할 거고요. 네. 그 존볼이라는 사람이요, 예, 돌아가셨지만 최근에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투자자 중에 한 분인데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고 했죠.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했죠? 항상 투자가 되어 있어야 된다. 항상 투자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강세장이 오든 약세장이 오든 이거는 신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투자가 되어 있어야 된다. 예. 이 약세장 바닥에 주식이 없는 사람은 강세장이 왔을 때도 주식이 없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이거 굉장히 멋진 말이죠. 예. 바닥에 주식이 없는 사람은 천정에도 주식이 없다. 예. 자, 이게 넘어가면 네, 미국 시장 보시면 이거를 제가 1780년대 자료부터 가져왔거든요. 아, 1780년이면 진짜 예, 그죠? 그리고 이제 2010년도 보시면 지수가 어떻죠? 예, 역시 자본주의 넘버 원답게 예, 계속 우상향하죠. 그리고 이게 원래 이 추세대로 움직였던 증시가 갑자기 점프를 했죠. 예, 점프를 했습니다. 이 원인은 제가 그전에 드린 것처럼 401k 제도에 따라서 유동성이 시장에 엄청나게 공급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세를 볼 때요,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죠. 하나는 실적 장세. 네. 실적 장세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대부분의 기업들이 경기 민감주기 때문에 전 세계 경기가 좋아져야겠죠. 네, 그러면 실적 장세가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는요, 예, 유동성 장세입니다. 유동성 장세. 예. 따라서 기업의 실적들이 안 좋아도 경제가 어렵거나 뭐 이런 특이한 상황, 400일 제도처럼 특이한 상황으로 만약에 유동성이 공급이 된다면 또 한 번 랠리를 펼칠 수 있는 유동성 장세가 일어날 수 있다. 1980년대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이루어졌다. 실적과 유동성이 겸비된 장세였다. 그래서 이게 주가가 뚫고 올라가 버렸죠. 지금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주식 투자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고 뭐 국민연금이 뭐 주식 비중 늘린다가 막 엄청나게 뭐라 그러죠. 예. 근데 아마 이런 인식들이 조금씩은 개선될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런 연금, 예, 연금 자체가 지금보다는 주식 비중이 훨씬 더 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지금 적습니다, 사실. 예. 만약에 이 주식 비중이 조금씩이라도 늘어난다면 네,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을 해줄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런 지수의 우상향에 훨씬 더 도움을 줄 수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1000포인트, 예, 1000포인트 도달하는 게 있대죠. 예. 그리고 여기서 지금 10배가 갔어요. 지금 지수가 10,000포인트까지, 그죠? 와, 진짜. 그리고 2000에서 지금이 이제 한 15년 뒤에 이제 또 2배가 여기서는 10배가 갔고 여기서 이제 2배가 갔죠. 지금 2만 포인트를 넘었으니까요. 어쨌든 참 미국 지수는요, 세계 대전이 있고 대공황이 오고 원란전을 하고 오일 쇼크가 오고 여러 가지
뭐 전쟁통에도 지수가 뭐 급락을 하더라도 이 바닥에서는 또 받쳐주면서 증시 상승을 이끌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뭐 시장도 뭐 미국 시장처럼 이렇게 뭐 강하진 않지만 뭐 그래도 세계 경제 몇 순위 안에 드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뭐 밑도 끝도 없는 시장이 아니라 따라서 어느 정도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 속에서 이렇게 급락이 나오더라도 분명히 다시 저가 매수세로 받쳐주는 세력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이제 2000포인트 내에서는 진짜 한국 증시가 자존심이 상당히 스크래치 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업까지 장사를 해서 번 돈 이거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지금. 단순히 자산 가치로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산 가치 지금 0.85배 수준이면 싼 거 아니냐? PBR 0.5배 수준이면 싼 거 아니냐? 여기에 지금 평가만 받고 있어요. 영업 가치는 아예 인정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런 상황이다. 그럼 2019년은 어떨까요? 2018년에 워낙 안 좋은 상황, 2008년 금융위기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2019년에는 반등을 어느 정도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잘못된 시점에 시장을 비관하거나 낙관하기 때문에 강세장에 투자를 시작을 하고 약세장에 빠져나오면서 자멸한다. 이 문구는 주식시장의 역사에 계속 반복될 문구죠. 그죠? 시장을 낙관할 때 들어가서 시장이 비관할 때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이게 최근에도 반복이 됐죠. 분명히 2016년도에는요. 다시 기억을 해보시면 비관이 팽배했던 시간이죠. 한국 증시 이제 끝났다. 저성장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저출산, 고령화, 성장 끝났다. 이가 2016년도의 상황이었습니다. 2017년도에 어땠죠? 이런 비관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점프했죠. 박스권을 돌파하고. 그리고 2018년도에 어땠죠? 이 강세의 흐름과 낙관적인 흐름을 통해서 시장에 진입했던 그동안 주식투자 안 하던 사람들도 엄청나게 그 주식 계좌 자체가 9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9배가 증권사에 따르면 9배가 이때. 그러니까 그동안 주식에 아예 관심도 없던 사람들도 2017년의 장세를 보고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용장고가 사상 최대액을 기록을 했죠. 이렇게 장밋빛 희망을 들고 2018년도에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어떻죠? 다시 2017년 시작 때까지 다시 돌아왔죠. 강세, 약세. 여기도 약세, 2016년 약세, 2017년 강세, 2018년 약세. 그리고 2019년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완전 비관적인 상황이죠. 그 대부분이 이 낙관적인 상황에 들어와서 가장 비관적일 때 뭐 10월 말일이던가 아니면 12월 말일이던가 이런 쌍바닥을 형성했던 그런 비관적인 가장 시장이 비관적인 상황에서 주식을 매도하고 포기하고 시장을 떠나는 이런 케이스 자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복을 이야기도 드렸지만 이런 거를 감히 누가 예상을 할 수 있겠는가? 누군가는 여기서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내가 하락할 것이라고 했지 않느냐라고 엄청 자랑을 하지만 이거 앞으로 그 사람이 또 맞출 수 있을까요? 이거 맞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하면 주사위를 내가 더 잘 던질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라고 봐요. 저는 이거 못 맞춘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터 린치가 어릴 때 골프장 알바를 하면서 투자 성공담 회장들, 골프장에 이제 대기업 회장들 뭐 엄청 많이 오겠죠. 그런 사람들이 오면서 투자 이야기를 하고 사업 이야기를 하고 주식 투자 이야기를 주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런 걸 들으면서 우리 가족들의 주식에 대한 사고방식이
이 과연 맞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주변 환경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왜냐하면 그 주변 사람들에게 어쨌든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들의 생각, 마인드, 사고 이런 것들이요. 예. 내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들만 있으면 나 또한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 주변에 긍정적인 사람만 있으면 나 또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주변에 주식 투자를요, 뭐 단기, 급등, 테마, 단타, 정보, 수급 뭐 이런 걸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나도 그렇게 되는 거고요. 아니다. 기업을 봐야 된다. 가치 투자를 해야 된다. 예, 좋은 기업에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예,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으면 나 또한 그런 투자자가 되는 거겠죠. 예, 그리고 환경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 저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 후자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예. 어쨌든 그리고 또 밑에 구조를 보시면 돌이켜보니 통계학 공부보다 역사와 철학 공부가 훨씬 주식처에 도움이 된다는 걸 깨달았다.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뭐 좋은 대학을 나왔거나 아니면 뭐 통계학, 경제학과, 경영학과 뭐 이런 데를 나온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것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예, 주식 투자를 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절대로 주식 투자는 수학이 아니다. 예, 과학도 아니다. 그럼 뭘까요? 예술이다. 예술은 답이 없다. 예. 답이 없는 걸 가지고 여기 수학과 과학 사람들이 인정을 못하죠. 예. 그런 거 싫어하죠. 답이 없는 거. 네. 1 플러스 1은 2로 딱 떨어지는 거 좋아하죠. 예. 여기에 많이 속아 넘어갑니다. 주식투자를 하다가.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기의 그 멘탈이 깨지는 거죠. 예. 1 플러스 1이 2가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예,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통찰력이다. 예, 예. 미래를 보는 해안이라고 해야 되나? 예. 앞으로 뭐 4차 산업이 되면 어떤 4차 산업의 흐름이 이어질까? 예. 5G 시대가 될까? 5G 시대가 되면 어떤 시대가 나올까? 뭐 IoT 시대가 열릴까? IoT 시대가 열리면 그 다음에 전기차와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따라서 주식 투자에 있어서 어떤 뭐 차트 기법이든 어떠한 기법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의 통찰력이 훨씬 중요하다. 기법이 만약에 있다면 바로 이 통찰력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통찰력을 기르기 위해서 저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또 다 돼서 다음번에 이어서 계속 책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